안녕하십니까. 현장 21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벌써 3천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통화,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 심지어는 가족과 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까지도 누군가가 몰래 엿보고 엿듣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스마트폰 도청의 충격적인 실태를 김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보세요? 친한 후배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때 술이나 한잔 할까? 그래, 좋아. 회사 앞으로 올래? 5분 뒤 누군가의 컴퓨터. 그럼 오늘 저녁 때 술이나 한잔 할까? 그래, 좋아. 회사 앞으로 올래? 제 통화 내용이 똑같이 흘러나옵니다. 회사 동료에게서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역시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확인하고 있는 지도 파일. 고려대학교를 거쳐 성북구 안암동, 송파구 가락동까지. 이날 제가 이동한 장소들이 고스란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 스마트폰 속에 있던 사진들까지 이메일로 전송됐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메일일까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복국이나 뭐 해장국인가 되죠. 해장국, 복국 뭐 그런 거. 해장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복국이나 뭐 해장국이나 해장국, 복국 뭐 그런 거. 제가 이날 점심 때 동료들과 나눈 대화가 그대로 녹음돼 있습니다. 통화를 하고 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통화 내용은 물론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시간별 이동 경로에다 일상적인 대화 내용까지. 제 사생활이 고스란히 누군가의 메일함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일이 벌어지기 하루 전, 저희 취재진은 인터넷에서 놀라운 사이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내 손 안에 고스란히 넣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사이트. 저희 스파이폰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 갤럭시 핸드폰에 그 스파이폰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 핸드폰이 문자를 보내거나 받거나 그리고 그 전화를 걸고 받는 게 모든 내역이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정말 가능한 얘기일까? 누군가가 사기를 치기 위해 만든 가짜 사이트는 아닐까? 반신반의하며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접촉을 시도해봤습니다. 您拨打的用户暂时无法接通，请稍后再拨。 중국이 근거지인 듯 연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광고 내용이 과연 사실인지 저와 작가가 부부로 가장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월에 90만 원이고요. 6개월에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이거를 구매를 하면요. 남편 예. 폰에가 볼 수 있는 것들, 가능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추적,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이 10시 42분인데 10시 50분부터 11시까지의 주변 환경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은 쉽게 말하면 남편 핸드폰이 이제 그 시간부터 그게 되는 거죠. 도청기가 돼서 주변 소리를 녹음해갖고 전송해 줍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제안. 일단 구매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구매를 하자 이들은 제 스마트폰에 몰래 파일 하나를 깔라고 지시합니다. QR코드 인식기로 남편분 걸로 찍으시면은 바로 파일 다운로드 받아요. 그래서 설치만 눌러주시면 돼요. 예? 남편 핸드폰에는 아무것도 안 남나요? 제가 설치한 게? 전혀 안 남고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거를 찾아낼 수가 없고요. 백신에도 노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충격적인 일들이 저희 앞에 벌어진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문자와 통화 내역은 물론 현재 위치와 사진 전송의 주변 도청까지 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작가의 이메일로 실시간 생중계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 분야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수소문해 찾아가 봤습니다. 매우 고난이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고도의 뭐 기술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니고 이런 스마트폰 쪽 개발을 할 수 있는 한 중급 정도 개발자가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어떤 것까지 아실 수 있어요? 통화 내용, 문자, 그다음에 현재 어디 있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그런 GPS 위치, 그다음에 차에서 통화하지 않고 차에서 일반적으로 대화했던 내용들, 그리고 사람 만나서 했던 내용들, 뭐 통화 내용들을 알 수 있죠. 사실상 제가 하는 활동의 전부를 아실 수가 있네요. 그렇죠. 홍 대표에게 실제 시연을 의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험용 스파이 앱 하나를 스마트폰에 설치했습니다. 어떤 앱 설치하는 것처럼 보내서 그걸 클릭했을 때 이 다른 정상적인 앱으로 위장을 한 앱을 설치를 한 거죠. 그럼 제가 이 폰을 들고 밖에 나갔다가요. 한 2시간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때 대표님이 제가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에 있는지 과연 알고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반포동을 출발해서 먼저 강남역을 들렀습니다. 강남역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요. 반갑네. 반갑소. 오랜만이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회사 후배와 통화도 해봤습니다. 4, 5, 6 급하게 쓸 게 있어서 돈이 좀 필요한데 한 20만 원만 좀 붙여줄 수 있겠는가? 네네. 말씀하세요. 네. 어디로 보내드리면 되죠? 외환은행이고 그리곤 명동으로 이동했죠. 명동에선 아내에게 줄 선물을 알아보려고 옷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선물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선물이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거 보시면 컬러감이 좀 있는 게 좋으세요. 그리곤 다시 전문가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전문가는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알고 있을까요? 2시간 넘게 네. 갔다 왔는데요. 네. 어디 갔다 왔는지 아세요? 일단은 GPS 보니까 강남역 쪽에 그 어떤 사람 친구로 보이는 사람 만났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이렇게 배회하다가 예. 한남대교 넘어서 네. 그 명동, 명동. GPS상에 있던 명동역 쪽 부근인데, 그 명동 쪽에서 무슨 매장 같은데 들어가서 뭐 문의하신 것 같은. 그거를 다 그렇죠. 보고 계셨습니까? 기록된 거 가지고 다시 봤죠, 그냥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면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저의 동선을 속속들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간다면 어떻게 아신 거예요, 저희가 있는지를? 지금 그 이동하시면서 계속 GPS에서 위치를 신호를 보내잖아요. 네. 신호 보내는 게 서버에 실시간으로 계속 기록이 돼요. 분당으로. 어떤 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동을 할 때 위치를 네. 위도 경도에서 뭐 37점 몇 도, 127점 몇 도라고 쭉 기록을 해요. 네. 강남역에서는 몇 번 출구로 나왔는지, 친구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기잖아요. 예. 이쪽 8번 출구 쪽이니까 여기 아마 여기 무슨 커피숍 하나 있을 거고, 예. 그 여기 옆에 여기 정확하게 위치 나오잖아요. 정확히 여기 있었거든요. 그죠? 여기서 전화하고, 네, 여기. 네, 그 다음에 이 건물에 있는 빌딩 가서 친구 만났거든요. 그쵸. 나오고. 와. 왜냐 음성 파일도 그때쯤이니까. 네. 반갑네. 반갑소. 오랜만이네. 심지어 명동에선 인터넷 지도의 거리뷰 서비스를 이용해 제가 있던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명동. 예. 맞아요. 명동 있었어요. 이때. 명동에 이때 명동에 있는 거고. 오. 아마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요. 예. 여기 어디쯤 있었을 거야. 아무튼. 예. 그 있는데. 예. 와. 이 방향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로 갔더라고요. 이렇게 와. 가잖아요. 예.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나요? 그렇죠. 어차피 요즘에는 이제 뭐 스트리트뷰라고 해서 길거리도 다 나오고 그 위치 나오고 실제 그 매장이 나오고. 힌트가 언제? 이렇게 세세한 정보들이 스마트폰에서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네, 폰에서는 아무런 징후가 없죠. 심지어 꺼 있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데도 위치는 계속 기록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위치 추적을 당하기 싫으면 GPS를 꺼놓으면 될 거 아니냐. 네. 그럼 어떻게 추적이 됩니까? GPS를 여기서 키면 되지 이렇게. 키면 여기도 켜져요. 사용자가 GPS나 녹음기 같은 기능을 꺼놓더라도 해커가 마음대로 켤 수 있다는 게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홍 대표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시연 하나를 더 보여줬습니다. 전화. 통신 시간이 있는데 딱 뜨잖아요. 그리고 뭐 0000 느려서 그렇지. 그리고 이거를 또 여기서도 누를 수 있어요. 1, 2, 3, 4, 5, 6. 그럼 이거는 지금 여기서 누른 게 아니라 여기서 누른 거죠. 대표님이 이 컴퓨터로 그쵸. 여기서 누른 거네요? 그래서 터치로. 예. 적으로 볼 수 있나요? 자신의 노트북으로 스파이 앱이 깔린 스마트폰을 아예 통째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조종해 사진을 찍고 빼내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 뒤에서 우리 카메라 기자가 찍고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 스마트폰을 만지신 게 아니라 그렇죠. 공격자의 컴퓨터에서 촬영도 됩니까 이게? 누르면 와, 찍힌 거죠. 홍 씨는 취재를 위해 기꺼이 시연을 해줬지만 이런 악성 스파이 앱들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뭐뭐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냥 스마트폰 내 것처럼 쓰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본인 거 쓰는 것처럼. 뭐뭐가 아니고 다 할 수 있어요. 아직 뭐 이렇게 발견되지 않고 뭔가 누군가가 뭐 신고를 하지 않아서 뭐 아직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악용을 하면 뭐 진짜 그런 뭐 사이버 흥신소라든가 뭐 그런 데서 충분히 악용이 가능하겠죠. 기존의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대신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흥신소가 우리 사회에 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또 다른 전문가로부터 이런 스파이 앱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많은 사이트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안드로이드 폰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스파이웨어를 상용으로 파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 전문가가 말해준 미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한 달에 17달러, 우리 돈 2만 원 남짓이면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는 모든 기능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You can even activate cell phones remotely and listen in privately. And of course, you get 24/7 access to contact lists, calls, texts, emails, and pictures. 누구나 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사이트.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스파이 앱의 출처가 어쩌면 이들일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경찰은 이런 실태를 알고 있을까? 이와 관련한 신고들이 좀 이전에 있었는지 이런 피해가 있다라고? 네, 저는 모르겠고요. 없었죠. 네. 없었어요. 혹시 우리 경찰청 사이버 대응센터에서 혹시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하고 계시는 거는? 네네. 처음 그런 거죠? 네, 저는 이 사이트는 처음 봅니다. 문제는 이런 스파이 앱들이 백신 프로그램을 돌려도 쉽게 잡아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스파이 앱을 깔았던 스마트폰에서 유명한 백신들을 실행해봤습니다. 어떤 백신도 스파이 앱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스파이 앱이 널리 퍼지지는 않을까? 실제로 이런 앱이 게임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게임을 깔라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스파이 앱을 설치하고 사용자는 실제로 게임이 동작하기 때문에 게임인 줄 알 수가 있죠.
지금부터 미리 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 상상을 뛰어넘는 위험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산업 스파이라든지 어떤 북한 스파이 이들도 이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든 어떤 장관이든 청와대에 있는 고위분이건 누구도 이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파이 앱을 이용해 돈을 빼내가는 범죄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39살 정모 씨는 최근 커피 무료 쿠폰을 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무심코 눌러봤다가 자신도 모르게 30만 원이 소액 결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그 문자 그거로 인해서 제 핸드폰에 악성 어플이 깔렸고 이제 그거로 인해서 이제 결제가 이루어졌던 거죠. 문자에 딸린 주소를 누르는 순간 스파이 앱이 설치됐고 해커가 소액 결제 승인 번호를 가로채간 겁니다. 무료 쿠폰이라는 게 전혀 모르는 데서 쿠폰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건 뭐야 하고 이제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요즘에는 좀 메이저급의 그런 회사들에서 이제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이건 뭐지 하고 한 번씩 클릭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 연말부터 유명 업체들을 사칭해 무료 음료, 무료 쿠폰으로 유혹하며 뿌려진 문자 메시지들 대부분이 바로 이런 악성 스파이 앱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건수만 2,400여 건에 피해액은 6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경찰이 집중 수사에 나섰지만 해커들의 정체는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악성 코드를 분석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변종이 계속 한 20여 종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소액 결제 인증 번호를 탈취하는 IP가 뭐 한 군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미국, 뭐 일본, 홍콩, 중국 여러 군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한 건 불과 3, 4년 전. 그동안 비교적 안전했던 스마트폰 보안 환경이 최근 급변하고 있습니다. 거의 볼 수 없었던 악성 앱들이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추세는 앞으로 아마 올해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가정주부 서미진 씨는 최근 받은 문자 메시지를 무심코 클릭한 뒤부터 줄곧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고 합니다. 카카오 문자 업데이트라는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업데이트 한다는 문자를 클릭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업데이트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보니까 이런 거 좀비폰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핸드폰으로 또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또 막 문자 같은 걸 보내서 그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사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게 되게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서 씨의 불안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서 씨가 받은 문자 메시지는 실제 해커들이 디도스 공격용 좀비폰을 만들기 위해 보낸 것이었습니다. 디도스 공격용 악성 앱은 주로 보안 업데이트 문자라는 식으로 최근 은밀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좀비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커가 좀비 스마트폰에게 특정 번호로 이른바 문자 폭탄을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좀비 스마트폰으로부터 같은 문자 100개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일단 좀비폰이 되면 그 악의적인 해커에 의해서 명령을 수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범죄용으로 디도스 공격 명령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 정보에 탈취를 할 수 있는 명령을 받는다거나 하는 그 범죄 목적의 스마트폰으로 변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은 백신 프로그램을 돌리면 내 폰이 좀비폰이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PC를 이용한 디도스 공격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스마트폰 디도스 공격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공격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Betekent dat dat ik straks de lichten kan uitdoen van het gebouw achter me? Klopt niet. 스마트폰 하나로 고층 건물 전체를 통제하고 스마트폰으로 급가속 버튼을 누르자 금세 속도가 올라가는가 싶더니 차량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순식간에 시속 160km까지 올라갑니다. 달리는 자동차까지 조종할 수 있는 세상. 이제 막 시작된 스마트폰 도청과 해킹은 그 암울한 미래의 작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이게 PC랑 똑같은데, 그리고 PC보다 지금 보안이 더 약하거든요.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한 조치, 그리고 단호한 조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보안 태세를 준비해 가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문명의 2기 스마트폰은 스마트한 흉기로 돌변해 우리를 공격해 올지도 모릅니다.